예, 아둘람 TV 그 글로벌 톡파원 월드 시간입니다. 저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경쟁력은 세계 각지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다 오랜 시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점을 이용해서 매달 5번째 주가 오면 그 톡파원 월드 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뉴욕의 양보영 자매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권혁태 형제님,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신성남 형제님이 소식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 권혁태 형제님도 아마 한 4, 50년, 그 다음에 신성남 형제님도 한 30년, 양보영 자매님도 한 3, 40년 엄청나게 그 지역에 사시는 전문가들이고 이번에 진행해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얻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얻는 정보보다 그 많은 경험에서 좋은 어떤 그 정보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양보영 자매님은 한국에 가셨다가 그다음에 영국 런던에 가셨다가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 더블린에서 사전 녹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뉴욕에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할 때 주로 이제 방문하는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다음에 브루클린 브릿지,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센트럴 파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양보영 장로님이 그 앞으로 우리가 가면 소개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 주셨어요. 그럼 먼저 그 뉴욕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센트럴 파크에 대한 안내 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양보영 장로님 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York's Central Park is a network of meadows, gardens, and lakes which spans more than 50 city blocks. Central Park was America's first great urban park, created as a place wher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could mingle and meditate. 150 years on and surrounded by wall-to-wall skyscrapers of Manhattan, Central Park now attracts over 30 million visitors a year. From wild, rambling paths to manicured avenues and lawns, Central Park is a place of many moods. It offers generous open spaces like the Great Lawn and smaller treasures too, like the many sculptures and bridges which dot the park. Follow the mall to the park's elegant centerpiece, the Bethesda Fountain and Terrace, a location made famous by countless movies. Nearby at the Low Boathouse, hire a boat and take a romantic row around the lake. Or rent a remote control sailboat and cruise the conservatory waters with New York's model boat enthusiasts. Rising over the woodlands, Belvedere Castle offers great views of the park. While right next door is the Shakespeare Garden, where many of the plants and flowers from the playwright's works spring to life. Join Beatles fans in the Strawberry Fields Memorial Garden, which celebrates the life of one of New York's most famous residents, John Lennon. Before you leave, say a little thank you to New York City fathers for their enduring vision, a vision which has made this dynamic metropolis so livable. Central Park, a place where New Yorkers and visitors alike can breathe and simply be.
예, 뉴욕 센트럴 파크를 봤는데요. 이게 한 도시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이렇게 호수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그 뉴욕 시민들의 큰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 양보영 자매님이 그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먼저 그 리포팅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트 아웃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시고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보트하우스가 여기서 가장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이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먹는 거가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 예, 식당이 굉장히 고급 식당인데 이게 예,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아웃사이드랑 인사이드.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아웃사이드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샌드위치를. 그리고 이 인사이드에서는 한 굉장히 비싸요. 물론 조금 이제 디쉬에다 담아주고 이제 바깥에서는 종이 접시고 인사이드는 디쉬에다 해가지고 좀 비싸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결혼식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카누도 많이 타요. 카누도 저렴한 가게 한 10불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카누도 많이 타는데 오늘 그림에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예, 카누를 겨울만 빼고 계속 탑니다. 예. 그러면 요 우리 보트하우스 봤고요. 다음엔 센트럴 파크에 동물원도 있습니까? 주? 그렇게 네, 클까? 센트럴 파크에 주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동물원 사진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말씀드리겠는데요. 센트럴 파크를 누가 이용하냐면은 이제 그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뉴욕 마라톤. 예, 그것도 하고 이제 콘서트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BTS도 여기서 뭐 무료 콘서트 했잖아요. 센트럴 예, 파크에서.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요.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무슨 코카콜라 회사에서 새로운 음료가 나왔다 그러면 그 소개하는 걸로 또 센트럴 파크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박스를 무지 많이 갖고 와갖고 막 프리로 나눠줍니다. 몇만 명씩한테 막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맨하탄에 스쿨들이 많아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런데 센트럴 파크를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에 가서 게임도 하고 야구 뭐 이런 것도 게임도 하고 그 애들 막 그 뛰어노는 것도 하고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센트럴 파크가 생긴 거는 1850년대에 생겼는데 이걸 어프로브 받는데 4년이나 걸리고 이 센트럴 파크를 만드는데 1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만드는 걸 전부 다 나무도 갖고 오고 그 럭 있잖아요. 돌. 그 돌을 갖다가 뭐 5밀리언인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왔는데 그것도 다 해갖고 그거 하는데 하여튼 15년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무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예,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이걸 맨하탄의 뉴요커들을 위해서 이 센트럴 파크가 없으면은 정신병원에다 쓰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이거 비용보다 그렇게 많은데 이거가 850 에이커예요. 얼마 어마어마한지 아시죠? 예, 원 예. 에이커에 집을 갖다 두 개 질 수 있잖아요. 예쁜 집을. 근데 음, 850 에이커고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에이커에 반 에이커만 해도 굉장히 정원도 크고 이렇게 나오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데 850 에이커에서 60블락이에요. 60블락이면서 아주 중심지에 맨하탄 최고의 좋은 자리에 이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리지가 그렇게 예쁜 사진에 나오는 예쁜 브리지가 36개나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나무는 50만 주가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네, 그 센트럴 파크 때문에 그 공기도 또 깨끗하게 하고 맨하탄이 섬이긴 하지만 그 많은 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공기가 또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 맨하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했어요. 예, 예. 거기서 걷다가 막 화가니 음악가니 그걸 뭐 작가 한 사람도 있고 화가는 종이가 날아가는 것만 보고도 거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갖다가 해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한국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센트럴 파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또 썼다고 나오셨어요. 그 센트럴 파크에서 시도 많이 짓고 많이 문학 작품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주 사전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 데이터라든가 기록 다 읽고 그러시느라고. 아니 데이터도 잘 못하고 옛날에 들은 거가 좀 생각나서 예, 했는데 그리고 하여튼 센트럴 파크가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그다음에 뉴요커들이 제일 사랑하는 애기부터
그 센트럴파크에서 맨하탄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꼭 센트럴파크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센트럴파크는 돈이 절대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1년 12달 그 넓은 땅을 너무너무 잘 가꾸고 있어요. 잔디도 잘 가꾸고 꽃도 무지무지 많이 심고 새도 많고, 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새가 있는데 거기에서 1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라난 애들은 센트럴파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 뉴욕에 그중에서도 센트럴 파크에 대한 얘기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 일단 여기서 끝내고 또 네. 다음 얘기 한번. 예, 잘 들으셨습니까? 들어보셨는데 우리 뉴욕 톡파오님도 그렇고 조금 이따 하실 권혁태 톡파오님도 그렇고 또 신성남 톡파오님도 그렇고 다 명문대 출신들이시고 공부를 잘하셔서 사전 대본도 없이 저도 진짜 놀라울 정도로 줄줄줄줄 그 데이터들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아주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보영 우리 톡파원이 우리가 만약에 뉴욕을 방문하면 그 유명 명소 5군데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랑 그 다음에 브루클린 브릿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잠시만요. 아주 몸도 안 좋으셨는데 열정적으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81가 하고 피프스 애비뉴, 그게 또 센트럴파크랑 또 뒷마당이 센트럴파크예요. 그리고 이거가 있는데 이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뮤지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한 일주일은 봐야 되는데 없는 게 없어요. 이집트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온갖 군데에서 갖고 와갖고 이집트에 있는 뮤지엄보다 더 크게 이집트 뮤지엄이 있고, 여기에 또 그 서울 한국 뮤지엄부터 뭐 조그만 게 또 방마다 3개 뮤지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저기 딱 뮤지엄을 관광하시려면 이거 뉴욕에 와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르네상스 시대에 그 뮤지엄이 또 거기에 있는 그림들, 성경에 그 나오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뭐 목을 갖다 바치는 목을 바치는 그런 그림부터 성경에 나오는 온갖 그림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는 온갖 것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 한 이틀 정도는 보시면은 그래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가격도 저렴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프리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는 도네이션이라고 1불 정도 받는데, 외국 사람한테는 25불에서 요새 올라가고 30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끝나고 다음에 저 브루클린 브리지 사진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예, 여기가 맞죠? 설명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 브루클린 브리지는 여기 맨하탄의 브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큰 브리지들이 5-6개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 브리지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브리지가 얕아갖고 크루즈가 못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크루즈가 다닐 수 있게 굉장히 높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스페셜하게 이 브루클린 브리지가 맨하탄하고 브루클린을 갖다 연결하는 브리지인데, 이걸 갖다 또 걷는 거를 갖다가 또 굉장히 원해요. 걸으면서 많은 걸 갖다 볼 수 있으니까, 또 거기서 건너가면은 피자 가게가 또 제일 유명한 피자 가게가 또 있고, 그 식당들이 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걸 갖다 꼭 한번 투어리스트들은 걷기를. 근데 이게 3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마일은 보통 6,000보 정도 되나? 하여튼 그것을 완웨이가 3마일이니까 투웨이 걷는 분도 많은데, 투웨이 걸으면은 한 10,000보 이상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도 한번 여기서 하실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광 명소 보면 록펠러 센터 사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사실은 그 제일 높이 올라가서 그 구경하는 거 있죠. 그 맨하탄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49가에 있어서 요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34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더 먼저 된 빌딩이죠. 엘리베이터가 발견되고 처음으로 붙인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 100층 이상으로 지었는데 이 록펠러는 그것보다는 조금 얕지만은 그래도 거기 그 전망대 구경하는 걸로 이게 되는데 요새 전망대 구경하는 거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더라고. 38불씩 받고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는 데 있고 그 다운에는 스케이트 타는 곳이랑 많은 꽃들을 해갖고 계절마다 거기 갔다가 시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입니다. 이 아래층은. 록펠러 센터의 또 꼭대기는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아름다운 식당. 그래갖고 옛날엔 그 댄스도 하면서 그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식당이 또 있고 하여튼 록펠러 센터도 꼭 구경해야 할 장소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함께. 예, 어쨌든 예, 뉴욕 양배용 자매님 말씀 들었고요. 다음에는 남미 아르헨티나 권혁태 특파원님이 그 빙하의 대륙 파타고니아 엘 깔라파테 지역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 아르헨티나가 지금 대통령 선거 진행 중입니다. 1차 선거가 끝났고요. 2차 투표가 다음 달 19일 날 진행되고 저는 몰랐는데 아르헨티나는 대통령 선거를 3차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과 2등 후보, 3등 후보 뭐 합종 연행이 있는데 먼저 그 권혁태 형제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그 페리토 모레노라는 이제 빙하의 사진입니다. 그 파타고니아는 아주 그 광대한 그 지역이거든요. 거의 이제 크기가 그 유럽의 절반만큼 큰데 여기에 안데스 산 자락에 이런 이제 빙하의 대륙이 있는데 그 빙하의 대륙의 일부가 아르헨티나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서 관광객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 빙하의 대륙, 이 빙하의 뒤쪽으로는 이게 한 70km쯤이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남미의 안데스 산맥의 제일 마지막 자락입니다. 그 남미 대륙에 그 흘러오는 안데스 산맥의 제일 마지막 자락 끝에 이 아르헨티노 호수라는 호수가 있고 그 위로 빙하의 대륙이 폭이 한 200km가 되고 길이가 한 600km가 됩니다. 근데 이 빙하의 대륙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있는 이 파타고니아 남쪽 아르헨티나 쪽에 있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엘로 콘티넨탈 노르테라 그러죠. 북빙하 대륙은 칠레 쪽에 있습니다.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빙하의 대륙의 이제 오른쪽 이 부분에 20km에서 80km가 되는 그 남미의 가장 큰 호수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호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츠로이 찰텐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서 북쪽으로는 피츠로이 찰텐의 비에드마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20km에서 80km 길이니까 대체로 1600. 그러니까 이 호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티티카카 호수나 소련의 바이칼 호수 다음으로 세계의 한 4위, 5위 정도의 큰 규모의 이제 호수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남쪽은 대체로 이 파타고니아 지역은 남쪽으로 한 1,500km, 북쪽의 폭은 한 1,000km는 좀 안 되고 한 800km 되는데 피소노미아라 그러죠. 그 지형을 보면은 빙하의 대륙은 높은 산 위에 빙하의 대륙이 평원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된 그 우리 스테파의 초원이죠. 이제 사막 같은 초원으로 된 땅의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속으로 대서양 쪽에는 수심 한 100km에서 100m에서
한 150m쯤 되는 그 수면 하에 바닷속의 이 평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형이 이렇게 세 차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은 안데스 산맥 쪽에 요 너머가 칠레인데 그 안데스 산맥 쪽에 붙어 있는 빙하 대륙 밑에 그 호수를 접하고 있는 이제 그 얼음을 이제 지금 관광객들이 이제 보고 가시는 겁니다. 예, 설명 들었고요. 너무 방대한 거라서 이게 설명을 어떻게 잘 할까 이게 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전에 그 뭐 미리 대본도 없으신데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시네요. 워낙 아 이거는 내가 평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내 머릿속에 다 들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머릿속에 다 있는 들어 거죠. 계세요.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지. 요거는 100% 사실을 내가 머리에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만 있으면은 하루를 말할 수도 있고 일주일을 말할 수도 있고 이거 아마 한 달 해도 모자랄 거예요. 무수한 자료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타고니아 빙하가 있는 그 엘 칼라파테, 아르헨티나에 있는 엘 칼라파테에 그 우리 특파원, 권혁태 특파원님의 호텔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예, 예, 예. 호텔 이름은 뭐죠? 호텔 이름이 요 알칼라파테 요 도시가요. 예, 7브록이 중심 갑니다. 다운타운이에요. 예, 지금은 아주 이쁜 세계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국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그 네, 중심이 7 이제 블록인데 7블록의 마지막 끝에 린다비스타 호텔이 있어요. 그걸 제가 먼저 한 호텔이고요. 지금 이제 다른 호텔은 입구 쪽에 그 다운타운 그 시가지의 입구 쪽에 그것은 에코비스타. 그러니까 이 용어가 사실은 스페인어도 있지만은 잘 제가 쓰지 않는 말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이름 자체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만 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칼라파테가 처음에 내가 이 호텔을 지을 때 7그 이제 다운타운만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제가 23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그 당시에 한 4천 명의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인구가 4만 명이 되고 주위에 인프라스트럭처 그 기반 시설이 15만 정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인구는 한 4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져가지고 전에는 양쪽 끝에다가 제가 호텔을 2개를 지었는데 지금은 끝이 아니고 양쪽 중심에 있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기는요 피츠로이를 가거나 베리토 모레노를 가거나 관광을 가면 여기 칼라파테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들고 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혁태 형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아주 흥미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거 듣고 질문, 우리 있으면 또 질문 받아보고 같이 답변하고 하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르헨티나는 대통령 선거를 3차전을 합니다. 1차 예선전을 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표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2차 투표를 했어요. 그 2차 투표가 10월 22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예비 투표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라는 그 후보가 1등을 했어요. 그 이제 2등은 이제 마사, 그 지금 집권 여당의 경제장관을 맡고 있고요. 3등은 파트리시아 불리치, 여자가 맡고 있어요. 근데 요 3등하고
지금 먼저 2등, 1등 했던 요 팀은 지금 현재는 요게 이제 우측 노선에 가깝고, 그 다음에 마사는 집권 여당은 이게 사실은 우측 노선인데, 이제 우측인데 지금 현재는 좌측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페론당은 사실은 이게 우익 정당인데 하는 일은 전부 좌익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좌익까지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있는 세 후보가 다 우익 후보인데, 지금 마사는 좌익처럼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0월 22일 투표에서는 1등 했던 하비에르 밀레이보다가 2등 했던 마사 후보가 거의 한 8%를 더 얻어가지고 이번에 36%를 얻고, 하비에르 밀레이는 31%, 30% 그대로 있고, 파트리시아 불리치는 뭐 27%인가 얻어가지고 거기에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보통은 선거가 1차전에서 2차전으로 갈 때 비슷하게 가는데, 요번은 어떻게 됐는지 8% 가까이 더 얻었는데, 묘하게 된 거는 이제 11월 19일 날 3차전을 합니다. 이걸 아르헨티나 말로는 발로타지 그래요. 발로타지. 근데 이제 3차 결선 투표를 하는데, 지금은 2위 한 하비에르 밀레이하고 3위 한 파트리시아 불리치가 손을 잡았어요. 연합 전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사 후보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선거가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정치 지도 자체도 대단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삼두 정치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있으면은 야당이 있고 경제 세력이 있어서, 사실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투표의 결과, 선거의 결과는 관심이 없고, 다 정치를 암만 잘 못해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지도부자가 양당 정치가 아니고 삼위일체로 트리니티, 그러니까 이제 삼두 체제로 된 것이 아주 특이해서 국민들이 아주 마음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아르헨티나는 공산당이 들어오거나 좌익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좌익 독재를 할 위험은 절대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그런 여유가 있고, 정치를 아무리 잘 못해도 잘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표 때문에 겁내고 누가 될 거 겁내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 생활을 누리는, 긴장 없는 정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사진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인물.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고 이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나온 사람이 집권 여당 후보죠? 네, 마사 맞아. 집권 여당의 후보, 지금 현재 경제장관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달러가 한 300 얼마쯤 했는데, 요번에 달러가 1000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웬만한 나라 같으면은 그거 당장 보따리 싸서 쫓겨나야 될 텐데,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아주 견고한 지지를 얻어가지고 요번에는 36%를 얻었어요. 여기 이제 요번에 2등한 마라이 후보죠? 야당. 밀레이. 밀레이. 그러니까 하비에르 밀레이. 그러니까 밀라그로가 아니고 밀레이그로, 그런 비슷한 그 이름입니다. 밀레이. 요게 이제 3위 했던 후보죠? 치안장관. 예, 3위가 치안 장관을 한 파트리시오 불리치. 예. 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 나라 대통령을 2번 하고 남편이 대통령 1번 하고 지금은 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이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우리 집이 한 100m 옛날에 2000년에 우리가 첫 호텔 지을 때 요 사람이 자기 저택을 지었어요. 집도 규모가 비슷해요. 우리도 한 600m 되고 이 집도 한 600m쯤 돼요. 그런 이제 우리 이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이 이 아르헨티나의 정치의 중심을 지금 4년 지금 부통령이니까 16년 정치의 중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혁태 형제님이랑 리포트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나 깔레파테 또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그 밖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오늘 또 권혁태 우리 톡방원께서 지금 나와 계시고 안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질문에 잘 답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예,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이병석 형제님,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최재구 형제님이 있으세요? 아, 예, 이병석 형제님. 안 들려요, 근데 목소리가? 예. 예, 최재구 형제님 그 사이에 하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실 그게 진리를 말씀하신 거네. 이제 농담입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에 그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요? 물론 이제 기독교로 하면은 로마 카톨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의 그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요? 아르헨티나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아, 지금 교황이 이 아르헨티나 출신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농담으로 말하면은 그 교황께서 머리 깎은 이발소에 제가 지금 가서 가끔 머리를 깎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빠빠라 그러거든요. 교황을 빠빠. 근데 빠빠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아르헨티나에서는 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빠 루비아. 왜냐하면은 감자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해놓은 거를 빠빠 루비아, 예? 하얀 감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흙 묻은 채로 놔둔 거를 빠빠 네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을 뽑을 때 원래는 유럽계 루비오, 백인 그 유럽 계통 출신을 교황을 쭉 뽑아오다가 지금 교황청이 문제가 아주 많잖아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그 교황은 원 출신이 소속이 헤수이트입니다. 제수잇. 그러니까 산 ignacio 로졸라 파. 그 한국의 서강대학이 제수잇파입니다. 서강대학 그 재단이요. 제수잇파. 그러니까 환 ignacio 로졸라를 그 적으로 하는 주요 지도자라 하는 그 캐톨릭의 한 이제 일종의 소수 정예 그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 제수 여기에 이제 엘살바도르 대학이라고 대학의 총장을 오래 하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데려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이 나라는 뭐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고 개신교가 좀 있어요. 근데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 나라는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고 상당히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개신교도 캐톨릭 같고 캐톨릭도 개신교 같고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침례교회도 있고 영국의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도 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종교가 사람을 억압을 하거나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전체 사회가 종교가 그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대단히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구교, 캐톨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자꾸 대립하고 분쟁하고 뭐 싸우고 이러잖아요. 이 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개신교하고도 잘 지내고 이런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갈등이나 문제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 기독교 국가에는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도 잘 알고 성경적인 윤리를 아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은 완전히 별개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연아 자매님이 마이크를 켜셨는데요. 그 전에 전주에 우리 참세상 형제님이 아까 마이크를 켜셨거든요.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참세상, 예, 지금 있으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잘 네,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그 아르헨틴 그 빙하 호수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그 권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권혁태 예, 형제님. 비행기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오기는 조금 멀고요. 5만 킬로미터가 돼서. 네, 거기 계신데 가려면 무슨 호텔에 묵어야 돼요? 예, 제 호텔 이름이 린다비스타 호텔이라는 데가 있고 에코비스타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네, 구글이나 어디에 찍으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하시면 제가 모든 정보를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묻는 분에게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저는 네, 선전을 하거나 묻지 않는 분한테 자랑을 하거나 이거는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묻기만 하면은 제가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좋은 경치 있을 때 눈만 딱 뜨면 되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에코비타 호텔이라고 하셨어요? 이스타, 예, 에코비타. 예, 그러면 구글에다가 에코비타를 검색하면 잘 나옵니까? 잘 예, 나옵니다. 예. 에코비타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아예 제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 두셔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시죠. 적고 전화번호를 있습니다. 지금 예, 불러드릴 테니까요. 예, 아르헨티나의 그 국가번호가 54번입니다. 예, 54, 54에 예, 911, 911. 5812에 3088. 요게 제 개인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4에 911에 5812에 3088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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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진행되는 우리 아둘람 톡파원 월드에는 그 깔라페타의 엘타비스타 호텔 협찬입니다. PPL이 좀 적용이 됐고요. 영업도 좀 박연화 자매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깔라파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여성 부통령 집을, 집 앞에까지 갔었어요. 그때 권혁태 형제님이 이제 한번 이제 그래 같이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의 정치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그런 이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주거지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들었을 때는 너무나 힘든 나라,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었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현지인들을 이렇게 뭐 몇 분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뭐, 6.25나 어떤 침략을 당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도 뭐 그 내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권혁태 형제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르헨티나의 정말 근성, 그 내면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요.
대자원 국가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원의 혜택은 영원하고 풍부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나쁜 사람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도 대단히 약합니다. 여기는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감방을 안 갑니다. 감옥을 안 갑니다.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70 넘은 사람은요, 재택근무를 하고, 특히 정치가가 나쁜 그 일을 하고 물러나도,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물러나도 현직을 떠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느긋하게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다 그래 싶으면 전부 아르헨티나로 오시면 됩니다. 죄인들이 가장 안전하고 복받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요. 나라는 망해도 상관없어요. 경제 파동 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 하면 이제 투표를 하면은 한국은 생계형 투표를 하잖아요. 내가 투표 잘못하면 망한다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 투표가 좌우된, 이 나라는 안 그래요. 투표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함이 열리기까지는 여기는 전혀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는 부패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아르헨티나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어디 가서 살면은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할까,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좀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뭐 이러면요, 마지막 해답은 아르헨티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르헨티나라는 이 광활한 대지의 나라에 미국하고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한 2억은 넘을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파타고니아, 우리가 여기는 산타크루스 주, 여기는 인구가 20만인데 크기는 남북한 합친 거보다가 남북한 합친 것 정도하고 비슷하죠. 근데 인구가 2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만 잘하면요, 웬만한 땅 정부에서 그냥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사는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다시 말하면은 개발하고 협력할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제라든가 제재라든가 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예, 유치하기 위해서 섬기고 기다리는 곳이다.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예,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선배 형제님이 마이크 켜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고요. 박종섭 자매님이 있는데 박 선배님 먼저 얘기하시죠. 저도 여보세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톡파원이기 때문에. 예, 예. 어, 그, 톡파원 뉴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에는 자원이 풍부해서 어느 누가 뭐 대통령이 당선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투표율. 과연 투표율은 얼마가 될까? 그쪽은 직접 선거를 이렇게 직접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투표율이 저조하고 그러면 아예 2차로 끝내버리지. 뭐 3차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 아니, 요번 선거가요. 저도 투표에 관한 거 물어보기 때문에 예, 같이 이어서 물어보세요. 할게요. 예, 예, 몰아서. 예. 아까 보내주신 영상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가본 곳이라 너무 반갑고 그러네요. 아, 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누가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데 찍는다 그랬는데 그 원하는 게 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우리는 이제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가 또 정의롭게 하는가 뭐 이런 가치를 두고 다 각자 자기 마음에 그런 가치를 두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아까 그냥
제가 원하는 사람 그냥 찍는다 이랬는데 그 원하는 그 가치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인 수준으로 말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정치적인 수준이. 왜 그러냐 하면요. 유럽이 오랜 세월 동안 유럽이란 나라를 어쨌든 이제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도시 자체도 잘못된 게 많고 실수가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신대륙에다가 유럽 사람들이 모든 이제까지의 노하우를 결집해 가지고 새로운 이상향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문제가 많으면은요, 궁핍하면은 그 생산을 독려를 하는 체제로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생산을 하는 것은요, 소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차원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생산이 다 돼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잘 누리고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를 건설했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유럽에, 다시 말하면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집결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총 지혜를 모은 새로운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유럽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된다. 거기에 나라를 프로덕션의 나라를 만들어놨고, 이 나라는 프로덕션 나라가 아니고 레크리에이션 나라예요.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어느 사람도 통제하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으로 받은 천부의 자유를 100%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의 권리가 먼저이고, 다시 말하면 내 권리가 먼저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개인 간에도 공동체 지체 간에도 남용의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권력 이게 많이 이제 지나쳐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법을 준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포용하는 선에서 아예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제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오래 한 검찰총장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맨날 이제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프랑스의 최고 법률 학자들의 법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제 독일 사람들의 합리성, 다시 말하면 솔리다리티, 협력 이런 거에다가 영국 사람의 신사도 이런 걸 합쳐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의 문화를 가지고 스페인 말을 쓰면서 영국 이태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한 100년, 200년 전에 유럽이 부활한 곳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유럽보다가 훨씬 더 발전된 모던한 유럽 도시가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한 박선배 형제님 답변은 박연아 자매님이 자료 찾아갖고 채팅방에 올리셨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합니다. 투표율이. 지난 선거 때는 81.5%, 80%가 넘습니다. 대선 투표율이. 요번 거는 77%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투표율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이 나라는 투표율이에요. 투표가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누구나 다 투표해야 돼요. 투표해야 안 하면 벌금 되는데도, 냅니까? 그러니까 투표 안 하면 벌금 나와요. 그런데도 23%가 안 했거든요. 너 예. 벌금 매기라. 의무제인데도 벌금 매기라. 그리고 배짱으로 투표 안 하는 사람이 23%나 존재해요. 그렇게 개인의 권리가 대단히 이제 신장된 그런 국가입니다. 이유를 알았군요. 벌금 내는군요, 투표 안 하면. 그러니까 거의 75%. 벌금을 안 내면요,
이 나라 사람 아무도 투표 안 합니다. 누가 투표합니까? 아, 투표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예, 그 이유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벌금을 매긴 제도를 채택한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권혁대 형제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뉴질랜드의 심성남 형제님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다음 끝나고 마무리 질문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특송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기대하셨는데 그 나온 분이 성경 수술을 하신 건지 젊을 때 사진이 다른지 아드님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그냥 한 30초 어떻게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나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저하고 친구입니다. 아, 예. 실망을 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분신은 아니시죠? 뭐 어쨌든 오늘 심성남 톡파원이 전해주실 내용은요.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하고 있는 트램핑 코스입니다. 펠로스 리버라는 지역에 대해서 그 트랙을 거는 영상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는 마운트 리치먼드 포레스트 파크라는 그 남섬에 있는 북쪽 말보로 지역 그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 넬슨 시티 오른쪽에 지역하는 그런 트랙인데요. 여기는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이랑 카오랑기 국립공원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역시 시간이 되면 영상 보시고 역시 뉴질랜드에 대한 질문도 받도록 하고요. 혹시 그 심성남 톡파원이 답변 못하면 제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페로스 리버 트랙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다리를 건너네요. 다리 건너고 있어요. 오늘은 뉴질랜드 남섬 아침 7시 트램핑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경장을 하고 습니다. 나섰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페로스 리버 트랙입니다. 여기는 페를루스 트랙입니다. 이렇게 맑아. 물이 아주 맑군요. 저기 지금 야생 동물도 보입니다. 염소처럼 보이는군요. 세 번째 다리를 건넜어요. 다리도 있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헷갈리네. 언덕도 많습니다. 해가 자꾸 저 쫓아다녀요. 앵글리드 앵그리버드 닮았어. 버그라고 합니다. 미디 크리커. 이거 좋다. 헬로. 조촐한 숙소군요. really tiny. 이렇게 뭔가 강 건널 일이 생기면 러셀 포레스트 생각나서. 여기는 이렇게 엣지 워킹이 많네요. 조심해야 돼요. 낙엽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발 잘못 디디면 답이 없어요. 지금쯤 숨이 좀 찰 때가 됐지요. 뉴질랜드에서 산에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게 뭐 나무 이름이나 새 이름이기도 한데 버섯이 되게 많고 버섯을 함부로 따면 위험하지요. 왠지 되게 비쌀 것만 같은 버섯. 이건 버섯일지도 모르지만 되게 알고 싶은 버섯 이름. 저희 강 건너편에 로벅 헛이 보이네요. 줄다리도 있습니다. 또 뷰도 이쁘고 와 물 색깔 좀 봐요. 진짜 이쁩니다. 물이 아주 맑군요. 여기는 뉴질랜드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아무튼 전 지금 산에 가면 샌드플라이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좋네요.
오버컷. 강 내려가서 씻고 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샌드플라이 진짜 많다. 미치겠다. 우와. 청바지도 뚫는다는 말이 진짜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이쁘네요. 아, 뭐 진짜. 후. 오늘 왠지 혼자 잘 것 같아요. 물이 보기보다 아주 차갑다고 합니다. 예, 영상이 끝났습니다. 뭐 혹시 뭐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오늘 영상에 관련돼서 아니면 트램핑 아니면 뉴질랜드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오늘 기회 된 김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55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기억나는 그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물이 참 맑군요. 그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출연자는 따님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신흥문흥남 형제님. 출연자가 누군지. 비밀입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딱 한 병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딱 4분 만에 끝내죠. 예. 참고로 뉴질랜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섬이 면적이 훨씬 더 크지만 인구는 20%도 안 삽니다. 예, 대부분의 인구는 북섬, 오클랜드나 웰링턴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천혜의 어떤 관광 자원들은 다 남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포드 사운드라든가 퀸스타운이라든가 그 타카포우스라든가 마운튼 쿡 뭐 이런 대부분의,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은 남섬이 크게 있는데 남섬 중에서 북쪽 지역입니다. 맨 위에 그 지역은 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 말보로 마틴보로라는 지역에 있고요. 그 북섬 왼쪽에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 그 밑에 아까 얘기하는 그 마우랑기 국립공원이 있는데 제가 다 가봤습니다. 저는 한 6년 전에 한 5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트램핑 클럽 등산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봤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참새상 형제님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십시오. 네, 궁금한 건 우선 다음에 전화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동규 선생님 전화번호 좀 불러주세요. 저는 우리 카톡방에서 제 거 선택해갖고 보이스톡 하시면 제가 다 연락을 그쪽에 받거든요. 10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십시오. 예, 예. 예.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예, 예. 그 밖에 안 계시죠? 질문? 예, 그러면 우리 5주차마다 하고 있는 글로벌 톡파원 월드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